자, 이제 미분에 들어가고요. 처음이 이제 미분 계수죠. 미분 계수를 해야죠. 미분 계수를 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죠. 함수가 있는데 y는 x라는 함수가 이렇게 존재할 때 이 함수가 이제 반드시 연속이어야 해요. 연속일 때 우리는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 함수가 연속이면 두 개의 구간을 이렇게 잡을 수 있죠. x, y, 여기가 A가 나오고요. 그럴 때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게 돼요.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적 개념이긴 한데 1차 함수에서는 일정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잖아. 그래서 기울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다른 함수에서는 그게 일정한 값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값을 그냥 1차 함수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값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고 일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다르게 구해야 돼.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거와 같은 거냐면 이 중간 과정은 전혀 보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전혀 안 보고 딱 이 점과 이 점을 그냥 직선처럼 변화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싹 이렇게 지워지는 거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했을 때 우리는 x가 얼마큼 변했는지를 증분이라 그러는데 x의 변화량 델타라는 단어를 쓰면 변화를 뜻해요. 그래서 x의 변화량 그랬을 때 y가 얼마큼 변하는지 델타 y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면 그렇죠? 그랬을 때 x는 b에서 a를 뺀 값으로 델타 y는 fb에서 fa를 뺀 값으로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점 a, b의 두 점 그래서 a, b의 평균 변화율 y를 이렇게 약속하고 델타 x분의 델타 y 기울기 구하듯이 구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b-a분의 fb-fa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두 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서 어디를 뺐는지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단지 B에서 A를 뺐으면 위에도 B에서 A를 빼주는 순서만 맞춰주면 되겠죠. A에서 B를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FA에서 FB를 빼면 변화율은 정확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은 비율이기 때문에 사실은 탄젠트 비율과 같고 이 기운 정도에 대해서 나타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점은 사실은 이렇게 움직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는데 이렇게 움직였든 어떻게 움직였든 간에 결국은 이 점에서 이렇게 갔다고 봐도 된다. 나는 지금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야. 왜냐면 중간 과정을 하나도 안 보고 요 점과 요 점만 보는 거니까. 이제 이걸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이 평균 변화율만 하더라도 일일이 값을 구한다면 함수에 대한 정보들을 꽤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평균 변화율은 이만큼이고 여기 평균 변화율은 이만큼이고 여기 평균 변화율은 이만큼이라는 거 알면 적어도 요렇게 지나갔구나 이런 느낌들이 오잖아, 그치? 확실한 건 아니죠. 중간에 어떻게 가는지 모르니까, 그치? 모르니까 확실한 건 아니어도 그런 어떤 정보들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보만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을 약속하죠.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그 과정을 다 보겠다는 거고 어떻게 변했는지 함수에 대해서 알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극한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 무엇이냐? 평균 변화율의 극한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극한을 취했기 때문에 순간 변화율은
어떤 한 점에 대한 것을 의미할 거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데 평균 변화율은 아까 선생님이 평균 변화율 몇 점? 2점이죠. 2점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2점에 관한 어떤 극한을 취해서 한 점에서의 값으로 읽어드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여기가 A 그 다음에 이 점을 그냥 X라고 합시다. 또 하나의 점을 그냥 X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보면 우리는 2점의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있죠. X-A분의 fx-fa. 그러면 요 변화율을 계산한 거죠. 근데 이 변화율에 요 x라고 둔 것은 아까 b라고 두면 이 점은 변할 수 없지만 이렇게 두면 변수로 돼서 요 b점을 이렇게 당겨올 수 있어요. 새로운 점을 프라임으로 붙이면 좀 그래, 그지? 도함수를 배운 다음부터는 프라임을 함부로 붙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조금씩 당겨올수록 이렇게 두 점의 변화율을 계속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x를 a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선생님이 항상 과장되게 설명을 한다 그랬죠, 그죠? 이 점이 이렇게 있고 한 점이 있고 만약에 또 다른 점을 우리가 그 바로 옆에 점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결국은 이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럴 수는 없어요. 한 점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옆에 점이 존재한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해요, 그죠?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딱 찍는 순간 그 사이점도 존재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점이 있다 이 말이죠. 좀 이상해요, 수학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근데 점이 있다고 치면 결국은 우린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거와 같아요. 그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래서 이 두 점을 있는 기울기 값을 구하게 되죠. 기울기 값. 요거는 완벽한 극한이에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x를 a로 보내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서 0분의 0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0분의 0꼴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수렴한다면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면 극한값이 수렴해, 즉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극한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좌평균 변화율의 극한과 우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즉 여기서는 선생님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그죠? 이쪽이 우면 이쪽이 좌. 그래서 이렇게 그려. 그래서 여기도 한 점을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이 두 점 사이 이렇게 요거와 요게 같다면 이런 얘기죠. 틀린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알아서 새겨 들어야 돼요. 점 세 개를 비었을 때 이 점과 이 점이 아니라 한 점에서의 결국은 한 점에서의 변화를 의미해요.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어버려서 선생님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지금 이렇게 옆에 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가 같다면 그렇게 수렴한다면 우리는 그때 이 값을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 값을 뭐라고 그러죠?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다시 미분계수를 조금 정의하면 미분계수는 x를 a로 보내는 극한에서 x-a와 fx-fa가 자, 여기다가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x-a를 만약에 h라고 약속을 하면 여기 h가 될 거고 x
x가 a로 가면 h는 0으로 가겠죠. 그리고 x는 a 플러스 h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쓸 수도 있어요. 이 값이 수렴한다면, 즉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x가 a에서 미분계수 라고 쓰겠다.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의미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함수에서 따졌기 때문에 그냥 함수적인 의미에서 x가 a에서의 뭔지 생략해도 괜찮겠죠. 뭐라고 하냐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요. 이 평균 변화율이 기울기적 의미잖아요, 그치? 기울기 의미라서 결국 이제 이 직선을 우린 접선이라고 약속할 거기 때문에 접선은 뒤에 나오긴 하지만 어떤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두 번째는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분계수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변화량 이렇게.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요거를 이제 조금 해서 변화량이라고 선생님 그냥 이렇게 약간 의미를 이렇게 도서할 생각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값이 만약에 3이라면 요 점에서 3으로 변하려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요 점에서. 즉 한 칸 갈 때 몇 칸? 3칸 올라가려는 정도의 변화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얘는 미분계수가 2고 얘는 미분계수가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지금 한 칸 갈 때 2칸 올라가려는 정도의 변화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점이라는 뜻이고, 얘는 한 칸 갈 때 3칸 올라가려는 움직임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거죠. 어떤 애가 만약에 마이너스 1 나왔다 그러면 그 점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가려는 지금 변화를 가지고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래서 미분계수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결과치라기보다 변화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변하는 상태. 그래서 이것들의 변화하는 상태들을 내가 다 파악해 보면 결국은 함수를 다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도함수의 개념이고, 미분은 완전히 딱 진짜 이거 하나가 끝이에요. 미분은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접선의 기울기로 1등, 그 점에서의 변화로 1등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쪽으로 읽어드리시면 돼요. 선생님은 보통 변화량으로 읽어드리거든요. 근데 접선의 기울기로 읽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딱 미분의 개념은 딱 요거 하나로서 이제 모든 함수를 다 그걸 가지고 얼마큼 응용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함수를 보고 이걸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이제 여러분이 계속 나랑 수업하면서 계속 확대시켜셔야 돼요. 그래서 미분계수가 이거일 때 그럼 f라는 fx의 fa의 의미와 f'a의 의미가 어떤 관계를 가지냐 이런 거죠. 물론 이거 갖고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서 결국 앞으로 여러분이 배울 거는 fx와 f'x의 이 관계성을 찾는 게 이제 여러분의 의미가 될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값은 여기다 a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그럼 A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찾는 거가 될 테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지겠지만 이 식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미분의 가장 중요한 식이고,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될 식은 사실은 이 식이죠. 요거만이 정의식이에요. 미분계수의 정의식. 미분계수는 이거의 극한값이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여기의 형태를 가만히 봤더니 아주 중요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뒤에는 반드시 뭐로 정해져야 돼? 그 점에서의 함수값으로 약속되어야 돼요. 함수값으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야 돼요.
요 앞에는 변수로 이렇게 함수 fx처럼 이렇게 변하는 값. 이게 h가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요것도 변수고 요것도 변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변하는 값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여기는 반드시 함수 값으로 딱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정의식이에요. 그렇죠? 요 식은 언제 좋아? 계산하기 되게 좋다 그랬죠. 요건 계산하기 되게 좋아. 요건 계산하기는 별로 안 좋아요. 계산하면 이게 좀 복잡해. 해봐서 알 거예요, 그죠? 여기는 실제로 괄호 안에 하나만 들어가 있어서 fx 깔끔한데 여기는 a 플러스 h가 들어가서 3차식만 돼도 a 플러스 h의 세제곱으로 해야 되는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식은 계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 식이 또 중요한 이유는 도함수의 정의식이라 얘랑 똑같이 생겼죠. 도함수는 정의식이 이런 형태가 있긴 있지만 배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도함수에서는 정의식을 요거 하나로만 이제 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자, 그래서 미분계수를 처음에 미분계수를 구해라 또는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을 구해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이런 거죠.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꼬여서 얘기해도 여러분은 세 가지를 완전히 똑같은 걸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미분계수를 구해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순간 변화율을 구해라.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구하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만 한 번 다 배운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이 식을 잘 쓸 수 있어. 이 식을 언제든지 난 써서 계산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도함수로 계산하세요. 알았죠? 도함수로 계산해서 문제를 이제 시험 때는 조금 빨리 풀어야 되니까 자, 요 식에서는 이제 조금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요 변화와 요 변화가 크기가 같아야 돼요. 이게 반드시 같아요. 이게 다르면 안 돼요. 이게 다르다는 얘기는 그림으로 설명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h라고 놨을 때 우리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순간 변화율을 구한다라는 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구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는 것은 평균 변화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함수 위에 두 점이어야 돼. 그쵸? 함수 위에 두 점에서의 극한을 구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식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영어로 갈 때 이 지분에 요것도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에서 아무런 식의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식의 의미는 선생님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만큼을 h라고 하면 여기가 a 플러스 h라고 하고 하면 위에 있는 함수는 fa 더하기 2h 값이기 때문에 요 값이에요. 맞죠? 위에 있는 식의 f, 요게 바로 요게 f2a 더하기 a 더하기 2h 값이에요. 요 값이 fa 값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값은 정확하게 요만큼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쵸? 요만큼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밑에는 어때? h의 변화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변화죠. 그래서 요 두 개 없이 아니라 끌고 오면 결국은 이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h가 되고 이게 이렇게 되네요. 이 식은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식은 두 점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 아니죠.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이 위에 있는 두 점으로 하려면 여기는 h가 아니라 2h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맞춰줘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죠. 같은 의미로 xA, x 요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고 요거랑 이거랑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의식이 만들어져요. 식은 저렇게 간단하게 쓰여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조금 확장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풀어보면 체계에서나 이럴 때는 반드시 정의식을 이용하는 식으로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FA를 넣어주고 플러스 FA를 넣어서 이 플러스 FA는 이쪽으로 넘겨서 여기다가 이제 괄호로 해서 마이너스 FA 이런 식으로 하면 정의식 두 개가 만들어지죠. 이거 반드시 연습해 놓으세요. 연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의식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만약에 이제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조금 확장해서 얘기하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그냥 미분으로 다 풀어도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럴 때는 여기를 A라고 봤을 때 물론 H가 음수여도 상관은 없지만 이만큼을 H라고 놓으면 여기도 H 여기가 2H죠. 요 값과 요게 이제 F A 더하기 2H 값이죠. 그죠? 요거는 H 마이너스니까 요만큼이라고 생각하면 요 값이에요. 요건 정의식이 아니라 그냥 극한식이에요. 극한식.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식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약속하면 그러면 이렇게 놓고 마치 이걸 이렇게 가져오는 거와 비슷하죠. 그러면 이렇게 따지다 보면 결국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나올 테니까 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요거를 델타 y로 놓은 거니까 델타 x는 3h로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차이 3h만큼 나와서 이렇게 그냥 바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미분계수는 정의식에 의해서 구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냥 단순히 확장을 했을 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이건 그냥 푸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문제에서는 F'A 값을 알려줬다. 아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푸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오는 건 이제 여러분 이런 문제죠. 예시 문제를 조금 하나 더 볼까요? 이런 형태의 문제 중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제일 까다롭죠. 이렇게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 그리고 F1은 2고 프라임은 3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럴 때 이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정의식에 의해서 요게 그러니까 F 요 형태니까 요게 있어야 되고 요거에 따른 함수값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메인이에요. 얘가 아니라 얘를 먼저 기준으로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fx 제곱이 있으면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가 x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려면 여기는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 돼서 f1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맞아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f1이 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f1을 이 식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앞에 거는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할까요?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여기는 f1이 공통이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1은 그냥 묶어냅시다. x 마이너스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죠? 따라서 이제 요거랑 요거랑 모양이 같고 요거랑 모양이 같아야 되니까 요 모양이 같아지려면 여기에 x 플러스 1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만들어주고 여기 x 플러스 1 이렇게 곱하면
드디어 정의식 모양을 완성했으니까 얘는 f 프라임 항상 요 값이야. 이게 함수값이에요. 알겠죠? 이 함수값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f1에 여기는 x 마이너스 1 지워지면 x 플러스 1이 돼서 1로 보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아 맞아요. 땡큐.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었죠? 그래서 f'1이 3. 그래서 3이요. 마이너스 6 더하기 이게 2니까 4 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푸시면 되죠. 맞아요?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도함수를 배우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만약에 이게 좀 힘들면 하지 마세요. 이걸 새로운 함수로 놓으시라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어요? 0 되겠죠. 그래서 G1이 될 거고, 도함수를 배웠으니까 이건 G 프라임 1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함수를 그냥 미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2x 앞에 거 미분하고 f1은 그대로 곱해진 거니까 f1 마이너스 요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 제곱에 요게 조금 그렇죠. 합성함수 미분이라서 좀 까다롭긴 한데,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하기로 했으니까 하기로 했어요. 요건 반드시 합성함수는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2x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얼마를 집어넣어요?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f1 빼기 5 답이 다른가? 맞죠? f 프라임 1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는 거죠. 식이 똑같네요.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랑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지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4 빼기 6 해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푸세요. 도함수 배웠으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도영이 왜 표정이 그래? x 프라임 x 제곱 왜 여기 EX 곱한 거? 저기 이게 수투에서는 안 배우는 합성함수의 미분이라서 좀 그래서 내가 좀 너 미적분을 배웠잖아. 아니 기억이 살짝 가물. 그래서 이거 함수가 반드시 원래 이렇게 함수 fx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얘도 사실은 미분하면 f 프라임 x에 요거 미분하면 x 미분하면 얼마야? 그냥 1 곱해줬다고 생각하면 항상 되죠. 이거 안에 거 미분 꼭 해서 한 번 더 곱해주면 돼요. x 제곱 미분하면 2x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문제 나오자마자 쓰고서 할까 말까 했는데 그냥 하기로 했어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자, 계 선생님이 아까 문제 풀면서 그 얘기했죠. 이상하면 하지 말라고. 자신 없어요. 하지 마세요. 이게 안에 이렇게 돼 있으면 안에가 뭔가 이렇게 fx가 아니라 무엇인가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안 해도 되고, 미분하면 얘는 f 프라임 x가 나올 거고, 얘는 미분하면 f 프라임 별에 얘 별 미분한 거 그냥 곱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암기에다가 쓰셔도 되니까 이 정도는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려운 정도는 아니니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도함수를 배우기 전에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배웁시다. 별로 어려운 건 없죠. 미분 가능하면 반드시 연속이에요. 근데 연속이라고 미분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하죠. 왜냐면 미분 가능을 따지는 건 우린 연속인 함수에서 따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인 함수에서만 미분 가능이라는 식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모든 함수가 연속이다 아니다 이걸 먼저 따지고서 미분 가능을 하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식에서는 식을 의미하면 미분 가능의 식을 통해서 연속식을 바로 얻어낼 수는 있어. 그게 증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서 이 내용은 그냥 어느 정도 좀 보고 암기할 수 있으면 암기하고 그냥 이해 정도만 하세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증명하면 좋아요. 증명해 놓으면 좋아요. 미분 가능하다는 건 증명은 그냥 해줄게요. 증명은 H로 안 하고 요 식으로 많이 해요. 요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요게 존재한다. 그렇죠.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연속을 보려면 이게 0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이게 0이야? 네, 이게 연속이에요. 그죠? 연속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즉 극한값과 함수값의 차이가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얘를 알고 싶은 거야. 얘가 0인지를 알고 싶은 건데 미분 가능하니까 이 식을 그냥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얼마가 된다고? 여기 K가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K가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X를 A로 보내면 0 되겠죠. 그죠? 그래서 0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는 0 이렇게 나와서 0 되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질을 연속인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 연속인지를 확인해 보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 돼. 우리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증명은 그냥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넘겨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미분 가능하면 미분 가능하다.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동함수가 존재하고 미분 가능하다. 라고 하면 함수는 예쁘게 이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요.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 부드럽다라는 게 미분 가능하다고 이어져 있다가 연속을 의미해요. 알겠죠?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움직이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탁 튀어서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튀면 이게 좀 누군가 예쁘다고 할 수도 있겠네. 부드럽진 않죠, 그죠? 부드럽진 않죠. 이렇지 않다라는 거야. 탁 꺾이지 않는다는 거야. 탁 꺾이지 않는다는 거야. 탁 꺾이면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금방 알 수도 있지만 여기도 부드럽고 여기도 부드럽지만 이 점이 조금이라도 꺾여 있으면 그럼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좀 합시다. 문제는 그 마플 시너지 75페이지인가요? 75페이지. 푸는 데까지 풀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또 풀면 되니까. 행복한 1등급 문제라서 안 푼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푸는지 따라오시고요. 등급 문제는 꼭 지금 풀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본인한테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면 한번 풀어는 보되 여기에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알겠죠? 그냥 이 수업 시간에 하기로 했던 부분이라 다 같이 하는 것 뿐이니까 그리고
하진 않죠. 문제 볼 때마다 흔한 생각은 잘 안 되지. 첫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네요. 보세요. 0에서 연속이래요. 연속이다라고 하는 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1로. 그래서 마이너스 1에 그러니까 1로 나와야 돼요. 뭐가? 너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이. 그래서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는 fx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연속의 의미죠. 자, 그럼 봤더니 0으로 보내봅시다. 그럼 분모는 0이 되고 분자는 루트 a 0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요것도 0분의 0꼴이어야 되니까 a는 1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네요. 0분의 0꼴은 반드시 0이 되게 하는 인수가 있고 그 인수가 완전히 약분이 되면 그러면 어떤 극한값을 가질 수 있죠. 0이 아닌 극한값을. 따라서 지금 이 형태를 루트인 걸 보니까 우리가 바로 지울 수는 없고 위아래 무리수를 곱해서 유리화 시켜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제곱에 여기에는 루트 x 플러스 a 유리화 시켰으니까 부호가 반대죠. 1 더하기 루트 1 플러스 bx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위의 식은 요거 루트 베껴서 지워지는 거니까 x 빼기 bx 더하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a는 1인 거 알았으니까 얘는 0이 됐죠? 싹 지우고 나면 위에가 x의 1차항이죠. 0이 되면 0이 되는 인수 하나가 나왔네요. 그죠? 그런데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는 건 마이너스 1이 0의 값이 아니죠. 그쵸? 그리고 얘가 지금 1차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2차 이상으로 가면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어떤 무한대 계산 중에 하나. 이게 0분의 1이 무한대입니다. 이거죠? 극한값 중에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0분의 1은 무한대입니다. 따라서 n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여기서 n은 1인 걸 딱 찾을 수 있네요. 그래야 서로 샷 약분이 되고 여기가 약분이 되면서 1-b가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0으로 보내면 지금 문제 풀 때 선생님 이렇게 풀게요. 얘 0으로 보내면 여기도 루트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1-b가 마이너스 1. 얘가 2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b는 3 이렇게 해서 풀어서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풀리니까 행복하긴 하네요. 1등급 문제라 그랬는데 풀리면 행복하긴 할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 함수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fx 플러스 1일 때랑 fx 마이너스 1 얘는 x축으로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 밑에 거는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여기 딱 봤더니 2차 함수에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대칭축이 여기 x 마이너스 2분의 1로 완전 제곱될 거고 그래서 2분의 1일 때가 대칭축이에요. 그죠? 이게 이쪽으로 마이너스 1 이쪽으로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네요. 여기 0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연속입니다 라고 나왔으니까 연속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면 되고요. 모든 점의 연속일 걸 볼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딱 0에서만 보래요. 그러니까 다른 건 함수를 만들거나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시면 돼요. 자, 이쪽에서는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얼마가 되냐면 이 함수가 어쨌든 평행이동을 했지만 2차 함수를 따르고 있죠.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이죠. 그렇죠?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함수값으로 극한값을 대체하면 돼요.
물론 여긴 지금 0보다 작을 때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좌극한을 구해야 되지만 우리는 좌극한을 구해봐야 이게 f 0 값이랑 같다는 걸 알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0 값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가 형태가 좀 다르긴 하네요. 그냥. 그래서 0으로 보내면 g를 0으로 보내면 얘가 0이 되니까 f 얼마일까? 1값이죠. 그래서 1값으로 찾으시면 되겠네요. 1 집어넣으면 a가 나오고 그 gx의 값의 제곱을 구하래요. 이게 좌극한 값이에요. 당연히 좌극한에 함수 값도 껴있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0으로 보내면 얘는 f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두 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여기 a제곱 지워질 거니까 a는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질문 있으면 꼭 하세요. 세 번째 함수는 이렇게 돼 있네요. gx는 x제곱 마이너스 ax고 연속 함수가 있대요. 연속 함수가 있습니다. 연속이군요.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군요. 이런 거죠. 자, fx는 어떤 형태, 연속인 함수의 형태를 가지겠죠. fx가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뿐이야. fx는 이 함수입니다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fx는 이런 형태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언제? 1이 아닐 때만 이런 형태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분명히 1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막 쓰니. 그렇죠? 그래서 1이 아니라면 이 형태로 쓰일 수 있습니다.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fx는 그냥 단순한 다항식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f1이 마이너스 1이니까 f 1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리미트 x를 1로 보내는 극한값에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건 알겠죠? 근데 이거 딱 나중에 배우겠지만 오늘은 안 배웠어요. 도함수의 정의죠? 도함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거 g'x라고 해도 1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거 미분해서 1 집어넣으세요. 극한값으로 막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해도 되는데 g'1로 구하세요. 1 집어넣으면 3 빼기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a는 4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두 번째 공부할 때는 가능하면 처음에 할 때는 선생님이 부탁을 해서 일일이 정의식으로 풀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할 때는 도함수든 뭐든 할 수 있는 걸 다 쓰세요. 난 배웠어? 그러면 쓰세요. 질문 있나요? 이 문제는 풀면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좀 고민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풀어봅시다. 무한대로 보낼 때 fx 값이 2래요. 그러면 fx는 일단 a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4고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언제? x가 2가 아니고 이거랑 이거랑 오케이. 이럴 땐 이렇게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둘 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차수도 2차, 2차 똑같죠? 따라서 a가 얼마예요? a가 2예요. 그쵸? 2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죠? 모든 함수 fx에서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2로 보냈을 때의 f2 2로 보냈을 때 이 함수가 0이 되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x가 2로 보내면 또 뭐를 할 수 있지? 순간 까먹었네요.
2로 보냈을 때 여기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이 되고 그 값이 C가 나오겠죠. 0이 되어야 되니까 2는 4에 8 더하기 2B 마이너스 4가 돼서 얘가 0이 되어야 되니까 B는 2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B가 2가 나오니까 요거 약분해서 구하면 C도 2 이렇게 나와요. 2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왜 고민을 했을까? 이게 2잖아, 그지? 이게 2잖아. 이게 2차. 그럼 이게 그냥 2 아닐까? 그러면 마이너스 2x. 딱 맞아. 왜 이걸 문제로 냈지? B는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어디가 마이너스이죠? B가 마이너스인가요? B가? 좀 여기 플러스네, 플러스. 미안해요. 마이너스 2. 선생님이 요거 생각하다가 소리. 요거 2 넣으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가 딱 나와요. 여기다 마이너스 있었네. 왜 저런 문제를 나왔을까? 한참 고민을 했는데 아마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선생님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얘가 상수값을 갖는 것을 보이는 거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라면 얘가 상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극한을 취하는 것 같아요. 되게 재미있는 얘기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fx를 이 문제가 다 이런 문제야. 결국 다 풀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문제예요. fx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와 같은 거예요. fx는 얼마야? 이겠죠. 2가 되는 것을 보여라. 이렇게 극한도 취하고 이렇게 극한을 취해서 문제를 내면 되는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문제를 보는 순간 이게 2니까 2 그러면 이게 2 마이너스 2 당연히 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조금 더 알아볼게요. 만약에 알아볼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일단 어떻게 저런 문제가 나왔을까? fx가 함수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조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자, 한번 봅시다. fgx가 있어요. f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1에서만 불연속을 갖죠? 나머지는 다 연속이에요. 그래서 fx를 그려보면 1에서 양수일 때는 1보다 클 때는 둘 다 양수라서 1이 나올 거고 0에 1에서는 0값으로 함수값을 정해줬고 1보다 작으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fx라는 함수예요. gx는 그냥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예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함수예요. 그런데 이 함수는 fgx죠. 이 합성 함수는 꼼꼼하게 푸세요. 알겠죠? 왜냐면 이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확 풀리는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되게 헷갈려요.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요거 하나 배우는 건 좋은데 하나하고 두 개 하는 거 나가면 생각보다 되게 머리가 혼동스러워져요. 그래서 정리한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훅훅 풀고 있어요. 근데 정리를 안 해놓으면 계속 헷갈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리가 될 때까지는 꼼꼼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연속으로 움직이는 거지. 물론 마이너스 2보다는 항상 크겠지만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2보다는 크게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게 나와요. 마이너스 2라는 건 여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항상 큰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언제 문제가 돼? 1일 때 문제가 되지. 그치? 그래서 불연속이 된다는 건 1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이 나올 수 있네요. gx가 1이 되면 f1에서는 우극한이냐 좌극한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1일 때가 나오게 하는 값을 지금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t라고 놓으면 ft 이렇게 되는 거고, t가 얼마일 때? 1일 때가 문제가 된다. 그럼 t는 누구였어? gx니까 gx가 1이 되게 하는 x를 찾으라는 거 문제예요. 두 단계죠, 두 단계. 이해됐어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으면 반드시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다시 fgx인데 얘는 연속이야. 얘는 불연속이야. 간혹가다 문제가 안했기 불연속인 경우가 있어요, 그죠? 또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얘는 일단 불연속인데 언제 불연속이냐면 x가 요 안에가 1일 때가 중요해요. 됐죠? 얘가 1일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t라고 놓으면 ft라고 놓으면 t가 1이면 불연속이 돼요. f는 불연속. 그쵸? 우리가 물어보고 있는 건 t가 아니라 x죠. t는 gx니까 얘가 1이 나오게 하는 gx를 구하라는 거예요. x는 뭐야? 이렇게. 따라서 얘를 1이라고 놓고 x를 구하시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바로 푸시면 될 거예요. 합성함수는 좀 꼼꼼하게 하세요. 시간 안에 푸는 데까지 풀고 못 풀면 수요일날 이어서 풀게요. 미안해요. 시간 배정을 좀. 자, f 2 더하기 x랑 2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2가 대칭축이에요, 그죠? 알겠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지. 괄호 안에 있는 걸 더했더니 x가 사라지면 대칭축 문제예요. 근데 얘는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얘는 주기 문제예요. 주기가 4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4마다 반복돼요, 이런 얘기. 그런데 함수를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1에서 2까지는 5-2x고 2에서 5까지는 ax 더하기 b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쵸? 그럼 당연히 이 함수가 이쪽에 다시 와서 그려지겠지?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그려. 근데 그게 어떻대?